가톨릭대학교는 사계절 교육 맛집입니다. 수업이 비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부 스팟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위한 수업도 마련되어 있고요.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잘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장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 체험학습으로 독도를 가봤는데 그 독도를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눈앞에 있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뭔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런 역사 콘텐츠에서 실제 역사와는 다른 허구의 사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올바른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국사학과를 지망하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게 됐어요.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었는데 그 이유가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역사 지식을 단순히 외우면 되는 형식이었다면 고등학교 때의 역사 공부는 자신의 생각도 약간 가미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비롯한 몇몇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한국사 연표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시대를 나눠서 어떤 친구는 삼국시대, 어떤 친구는 고려시대, 어떤 친구는 조선시대 이렇게 해서 각자 이제 파트를 나눠서 연표를 제작하고 그걸 합쳐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역사의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기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어떠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기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나니까 성적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부 방법을 2학년 때 세계사 과목에도 적용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친구들과 국가별로 파트를 나눠서 연표를 제작했고 그거를 한 페이지에 정리하면서 역사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2학년 세계사에는 1등급이라는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2학년 때 한국지리 수업에서 활동했던 유배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문 수업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한문 수업에서 추사 김정희나 아니면 다산 정약용과 같은 인물들의 작품을 배우면서 그 학자들이 유배지에 가서 만든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러한 한문 활동을 한국지리 수업과 연계해서 각 학자들이 유배지에서 어떠한 학문적 활동을 했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유배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를 보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주제였다고 이전에 유배지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학생은 없었다고 굉장히 기특하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저는 왜곡된 역사적 사실 중에 기생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는데요. 문학 시간이나 한문 시간에 황진이를 비롯한 여러 기생들의 시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생이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시조, 춤, 노래 이러한 예술적 학문에 모두 능통했던 엔터테이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러한 사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의 이미지와는 너무 상반되는 것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번 탐구를 진행해보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저와 비슷하게 기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만세를 부를 정도로 사회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기생의 이미지가 왜곡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부터였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기생을 대상으로 원색적인 옷을 입히고 진한 색조 화장을 시키고 그러고 그러한 모습을 엽서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일본의 기생 상품화가 기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고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생의 모습이 아닌 일제강점기의 왜곡된 기생의 모습을 기억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친구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UCC 제작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정말 관심 밖의 일이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정말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한민고등학교는 문과, 이과 친구들 상관없이 본인이 듣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줬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박물관에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박물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문화재 복원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화재 복원 방법에 X선이나 감마선 같은 여러 가지 광선과 빛이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빛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물리학 1을 선택하게 됐어요. 물론 이과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과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친구들이 굉장히 잘 알려줘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성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독 성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이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빛과 소리, 파동 이 단원에서만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역사를 비롯한 순수 인문학은 말 그대로 순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본인이 배우고 싶은 학문 분야에 지원을 하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고민하다 보면 자신에게 걸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취업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최근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기존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해석을 완전히 비튼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역사는 시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겠죠? 저희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역사 덕후 화이팅! 올해 가톨릭대학교 소시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융합 계열을 포함한 전 모집 단위에서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론 복수 지원 가능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5회 가능했던 복수 지원이 올해는 6회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올해 면접일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면접 전형 간 복수 지원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톨릭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의생명과학과를, 공학 계열에서는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항상 신설학과는 고교생에게 노출이 적어 첫 해가 가장 입학하기 좋은 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소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와 논술 전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성적 반영 학기 중 가장 낮은 한 학기를 제외해준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성적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서류 평가를 블라인드 평가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학생이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수험생의 이름, 고교명, 수상 내역의 수상기관명 등이 모두 가려진 채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 역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과 부모 또는 친인척의 직업, 지위 등을 절대 기재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문항 4번을 폐지하였습니다. 4번 문항은 대학별 개별 문항으로 학생들의 작성 부담이 있었고 부모 직업 등 기재 금지 위반 사항 작성 위험이 있어서 올해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 단위를 의예과, 간호학과, 신학과, 인공지능학과로 축소하였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기준이 있었으나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기준을 폐지하였고 문이과
교과 통합 선발을 시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부담이 없어졌으므로 고교 생활 중에 간호학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라면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 진학 활동을 돕기 위해 전공체험, 모의논술,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체험 등 다양한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체험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모의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체험을 통해서는 논술과 면접을 미리 입학사정관 또는 저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님들과 체험해보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톨릭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진학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저희 가톨릭대학교 교정에서 웃는 얼굴로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찾는 대학, 기쁨과 희망이 있는 대학 165년의 역사가 있는 가톨릭대학교로 오세요. 며칠 전에 드라마 촬영하는 거 봤어? 아, 저기 중앙도서관 앞에서 찍은 거? 오늘 동아리 하고 싶은 거 있어? 난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넌 뭐 한 거 있어? 나는 와인 동아리인가?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맞아, 나 저번에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진짜? 성모병원으로 안 갔어? 왜? 거기는 뭐가 달라?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할게요. 사람들이 실제인 양 받아들이는 경우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기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은희 씨 실수도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NG 컷도 나중에 찍어야 되거든, 만들어야 되거든.